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가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원가 절감 방법에 대해서요,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가를 많이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가 관계에 대해서요, 한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조성이란 용어입니다. 원가 조성, 처음 들어봤죠? 원가 조성의 의미는요, 이런 말 느껴보세요. 공원을 만든다, 공원을 조성한다.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원가 조성의 의미는요, 원가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게 아니고 원가를 메이킹하고 만들고 제조한다는 의미가 원가 조성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구 공장에서요, 책상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책상입니다. 여러분, 책상의 제조원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구 공장에 가서 책상 만드는 공정을 봤거든요. 비싼 가구는요, 책상은요, 수백만 원 합니다. 어떻게 수백만 원 된 줄 압니까? 원목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름도 크고요, 두께도 두꺼운 원목, 들 수도 없는 매우 무거운 원목 상판 하나 가격이 수백만 원 하는 겁니다. 수백만 원 상판을 가지고 만든 책상의 가격이 수백만 원 하는 거죠. 여러분, 책상을 만드는 상판 가격이요, 수백만 원짜리는 매우 비싼 거잖아요. 근데 수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가구 공장에 가서 책상을 만드는데 베니아판으로 만든 책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 틀 만들잖아요. 창문 틀이요. 가로 세로가 1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창문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윗면과 아랫면에 베니아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나무 물결 모양이 있는 수지, 플라스틱 있잖아요. 코팅지죠. 그걸 붙여서 발라버리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책상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베니아판 책상 만든 걸 보면서 차재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 싸구려네요 라고 이거 일회용밖에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요, 많이 팔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팔려요? 누가 이런 걸 사요? 제 생각에 품위가 안 좋아서 저 같으면 안 사겠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건설 공장의 건설 현장 사무실 책상은 다 이거 씁니다. 이거 바로 일회용 책상입니다. 프로젝트 책상입니다.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요, 이 책상 재활용 못해요. 폐기물되는 건축자재와 함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가구 공장에 가서 뭘 발견했냐면요, 몇만 원짜리 책상부터 몇백만 원짜리 책상까지가 두루두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책상 얼마짜리 원하십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가 조성의 의미는요, 내가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가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조를 맞춰서 그 원가대로 맞춰내는 것이 원가 조성의 의미입니다. 공원을 만들듯이, 인테리어 만들듯이 원가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원가 절감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원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면 원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원가 조성에 도전해 볼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부품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계된 관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품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원가 혁신에 있어서 또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평가 지표, 관리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제품이 있습니다. A 제품과 B 제품을 비교 평가할 때 중량을 검토해 보면 무게가 무거운 쪽이 재료비가 많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부품수가 많은 쪽이 가공비와 조립 공수가 조립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품수라고 하는 것은 평가 지표 중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품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차관점들과 거기에다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VRP 기법, 또 DFMA,
디자인 포 매니팩처 앤드 어셈블리라고 하는 많은 관리 기법들이 창안되었고 제한되어서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부품이 재질이 꼭 달라야만 됩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부품들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부품이 재질이 같아도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재질이 같아도 된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 수도 있겠네요. 상대 운동 합니까? 두 개의 부품이 상대 운동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네요.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부품이 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부품이 재질이 같아도 되고 상대 운동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뭡니까? 일체화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조립하는 문제, 분해하는 문제, 어떤 공정상이나 조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품은 합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을 검토해 보면 놀랍게도 고정 부위와 작동 부위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이론상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로직에 의거해서 제품들을 검토해 보았을 경우에 현재 구성되는 부품 수가 124개 있었던 부품이 지금 말했던 이론, 인접해 있는 부품은 재질이 달라야만 됩니까? 상대 운동을 해야만 됩니까? 라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7개 또는 14개 정도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파트 리스트, 부품 리스트 중에서 무려 부품 수는 이론상으로는 10분의 1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는가에 대한 차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0%의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디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현재 왜 합치지 못했을까요? 아마 공정상의 문제가 있겠죠. 생산 기술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 속에 난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공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연구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 현재 구성수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이론상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하나씩 극복해보면서 극복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일단 보류하고요. 그리고 합쳐도 될 만한 걸 합치기 시작한다면 최종안이 얼마 나올 수 있을까요? 부품 수가 반 주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려 볼까요? 현재 부품 수가 1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의 부품 수는 10개면 됩니다. 자, 나머지 90개를 합치는 작업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90개 중에서 반 정도가 줄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개의 부품이 55개가 되든지 45개가 되든지 50개가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부품수 반감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부품수를 줄이는 것은 원가 관리, 또 생산성, 효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부품들, 또 제품들, 거기에 대한 구성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할 때 바로 부품수 반감법, VRP 기법이나 DFMA 기법이나 지금 말씀드린 차관점에 대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토해보고 사용해볼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품질에 대한 노력은 원가를 높이고 수익성을 저해시킬 것인가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고품질을 지향하는 것은 원가를 추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검사를 강화한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면 작업했던 부위를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한다. 부터 시작해서 고품질한 용어와 작업량과는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중간중간 점검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품질 확인에 대한 시간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품질에 대한 노력은 투입 공수나 작업량이나 일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품질을 좋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과 신공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어서요, 품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착안된 관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포 줄이기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죠. 하나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1000개를 만드나 수량에 관계없이 품질이 균일하게 동일한 스펙을 맞춰낼 수 있도록 변함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바로 품질 관리 방법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고 개선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품질의 산포를 대폭 줄이는 개선안을 우리가 적용하고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산포가 없으면요,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균일해집니다. 균일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먼저 말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고품질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확인과 검사와 많은 절차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 그 추가로 요구하는 확인이 바로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포가 적어져서요, 확인이 필요 없고 신뢰감이 높아지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추가된 동작과 공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까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실력이 좋아지면, 예를 든다면 산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면 고품질을 지향하면서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요,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서 공정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면서 품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나 기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주기적으로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신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요, 이 제품은요, 이 물건은요, 이것은요, 과거 것보다 품질도 좋으면서 고성능이면서 가격도 매우 싸고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품질이 좋아졌는데 생산성과 효율이 좋아졌으니 원가도 내려간다고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고품질에 대한 노력은 원가를 많이 증대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좋아지면요,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고품질이면서 저원가가 될 수 있다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좋아지게 만들려면은 원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어떤 그런 생각을 타파하고 품질을 좋게 만들면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